간혹 이제 계약 내용을 몰래 바꿔놓고 마치 설명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사인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를 지참하신 뒤에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 계약 연장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어떠한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특히 이제 특약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서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정보,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정보 등이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임대차 계약서에 모두 들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 내용이 반복해서 쓰여지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은 구태여 쓸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부동산의 표시, 즉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른 주소지가 적혀 있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보증금이나 차임, 내가 연장하면서 새롭게 협의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변동이 없다면 기존 보증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금이나 차임이 증액되거나 감액이 되어 있다면 그 증액된 또는 감액된 금액이 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또는 2년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정보, 임차인의 정보가 그대로 써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는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것들이 똑같다면 임대인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성일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날짜가 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5가지는 정말 기본적으로 무조건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 내용인데, 우리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 해제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 또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우리가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러한 규정을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적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 계약서처럼 계약 내용이 면밀하게 써 있다면 이전 계약서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없는지, 특별히 이상한 조항을 추가했다거나 이상한 내용을 변동했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없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제 계약 내용을 몰래 바꿔놓고 마치 설명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사인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를 지참하신 뒤에 새롭게 작성하는 연장계약서의 내용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특약사항을 꼭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이제 3가지 부류로 제가 나눴는데, 먼저 계약 내용을 전혀 변경하지 않은 경우, 합의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연장하는 계약이다. 1년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계약 내용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다. 이렇게 특약사항에 작성하시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이구나 라는 점, 그리고 계약 내용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해서 달라진 점이 없구나 라는 점이 확정되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특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꼭 이러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연장하는 계약이다. 이는 이제 1년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기재하신 뒤에 아래 항목, 즉 아래 부분에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변동되었다면 기존 보증금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고, 관리비나 차임 이런 것들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약사항을 적어두시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표시한 내용은 변경되지만 나머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과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요구권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도 하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하느냐?
자,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을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연장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그 하단 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이렇게 넣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연장된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지 변경되지 않는지도 후단 부분에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특약사항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서 소재지, 여기가 바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 정확히 써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이제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을 쓰시면 되고 변동이 없으면 기존 보증금을 쓰시면 될 것입니다.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표시하실 필요가 없고 차임이 있다면 변동된 그 차임 액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 즉 계약기간이죠. 기존 계약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까지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조 밑으로 일반적인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달라진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특약사항,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들을 기재하시면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전화번호 이러한 것들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기재하시고 날인을 꼭 해두시면 연장계약서를 문제없이 작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작성하는 연장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특약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